안녕하세요. 저는 래핑에듀 진성빈입니다. 오늘은 그 수학 공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 전공이 수학이라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 중에서 하나를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수학 공부를 꽤 많이 한다. 자기 문제집도 많이 풀고요. 뭐 한 권만 푸는 것도 아니고 여러 권을 푼대요. 그리고 학원도 다닙니다. 뭐 과외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좀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 그리고 모의고사 같은 걸 보거나 시험 때만 되면 좀 떨리기도 하고 좀 성적이 공부량에 비해서 잘 나오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나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성적이 안 나오지? 내 옆에 친구는 나보다 그렇게 막 열심히 하는 것 같지 않은데 나보다 성적이 많이 나온대요. 높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좀 속상한 것 같아요. 그런 친구들이 좀 종종 찾아옵니다. 그래서 보통 그런 친구들이 오면 어떤 교재를 하니? 뭐 어떻게 공부를 하니? 이렇게 좀 물어보면서 시작을 하는데요. 상당수의 아이들이 갖고 있는 공부 습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용만 공부를 많이 하던지 아니면 문제만 많이 푸는 그런 경우에 혹은 뭐 학원에서 주는 교재 숙제를 열심히 해서 그 숙제 위주로 공부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문제를 풀 수 있어야죠. 근데 내용을 봐도 문제 적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혹은 문제를 너무 많이 푸는데 사실 스킬 위주로 알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에 대한 적용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유형이 나오게 되면 당황해서 내가 본 유형이 아닌데 어떡하지? 하고 이제 적용을 잘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효율이 떨어진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럴 때에는 어떻게 하면 좋냐면 내용도 잘 알아야 되고요. 문제도 많이 풀어야겠죠. 당연히 공부량 자체를 좀 올려야 될 텐데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가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학에서 목차입니다. 목차. 혹시 목차가 뭔지 아시죠? 맨 앞에 1단원은 뭐야, 2단원은 뭐야, 3단원은 뭐야 이렇게 주로 주요 주제라든지 제목 같은 게 써 있고 거기에 또 소단원 같은 게 쭉쭉쭉 좀 나열되어 있는 그걸 이제 목차라고 하는데요. 수학 상에는 뭐가 있고 수학 하에는 뭐가 있고 이 정도 목차를 좀 알고 있으면 전체 내용이 이해가 가면서 그래 여기 목차에서 중요한 건 이거고 저쪽 목차에서 중요한 건 이거야 라면서 내가 적용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수학 상부터 뭐 미적분까지 어느 정도의 목차를 좀 알고 있으면 도움이 돼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수학 상 1학년 때 이제 아이들이 수학을 배워요. 그걸 이제 우리가 수학 상과 하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는데요. 수학 상은 뭐부터 시작하냐면 다항식에서 출발합니다. 다항식.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고등학교 들어오면요. 식에서 출발하게 돼요. 아이들이 식을 좀 알아야 해. 그런데 식 중에서도 x, x제곱, x세제곱 이런 걸로 이루어진 식을 먼저 좀 알려줘 볼까? 그래서 다항식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러려면 다항식의 사칙연산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칙연산, 다항식의 덧셈, 뺄셈 이런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곱셈, 그래서 곱셈 공식이 나오게 되고요. 거기에서 이제 같이 연관되어서 나오게 되는 게 인수분해가 나옵니다. 또 다항식의 나눗셈을 알아야 되죠. 나눗셈을 알려면 나머지 정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항식의 나머지 정리가 그 다음에 나오게 되죠. 네. 그리고 나서 다시 식인데 그 식 중에서 x, x제곱, 세제곱 1차식은 그 전에 했기 때문에 저희는 주로 2차식, 2차 방정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돼요. 사실 식은 세 가지로 보통 우리가 나누게 되거든요. 방정식이 있고요. 부등식이 있고요. 함수가 있어요. 네. 방정식은 이런 거죠. x는 3. x는 3이야. 3 아니면 거짓이에요. 그래서 해에 대해서, 답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방정식이고요. 편하게 얘기하자면 그래요. 그리고 부등식은 x가 3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그죠? x는 3보다 크거나 같아. 부등호가 있는, 크거나 같다, 작다, 이런 게 있는. 그리고 함수는요, 관계라고 보시면 가장 이해하기 빠르세요. y는 3x. x에 1 집어넣으면 y가 3 나오는
자판기 같은 거죠. 제가 x를 이렇게 넣으면 y가 톡 나오는. 네, x가 3이면 y가 9고, x가 4면 y가 10이고, 이렇게 쭉쭉쭉 x가 3이어도 되고, 4여도 되고, 5여도 되고, 그런 것들을 연결하는 게 그래프거든요. 그래서 그래프를 알아야 함수를 알 수 있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 수학상에서 그런 함수에 대해서 배우기 이전에 먼저 방정식, 그리고 부등식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 그래서 방정식과 부등식, 그 중에서도 2차식에 대한 게 나옵니다. 2차 방정식에 그럼 뭐가 필요해요? 근의 공식, 판별식, 근과 계수의 관계가 나오게 되죠. 근의 공식을 통해서 판별식과 근과 계수의 관계를 우리가 유출을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걔를 통해서 2차 함수와의 연관성도 보죠. 좌표축을 활용한 2차 함수의 특성 같은 것도 보게 되고요. 연이어서 뭐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부등식, 연립방정식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아, 그래서 나오는구나 라고 그냥 외우지 마시고 쭉쭉쭉쭉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고 나면 누가 나오냐면 이제 도형의 방정식이 나와요. 누가 나올까요? 선, 직선이 나오고요. 동그라미, 원의 방정식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직선하면 기울기와 점, 그게 좀 중요하고요. 원하면 중심과 반지름이 중요하게 돼요. 직선이 막 움직여요. 너 좀 가만히 있어. 너를 하나로 규정하고 싶어. 그러려면 얘를 멈추게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지나는 점이 필요하고 그 점, 그리고 얘가 막 돌 거 아니에요. 시계바늘처럼. 그럼 너 가만히 있어. 라고 하려면 기울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점과 기울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원도 점이 필요한데 중심을 갖고 우리가 얘를 고정시킬 수 있고요. 커졌다 작아졌다 하니까 너 좀 가만히 있어 라고 하려면 반지름이 필요합니다. 자, 이 친구들을 갖고 놀아야 되죠. 그래서 직선과 원 갖고 놀다 보니까 점과 직선 사이 거리도 나오게 되고요. 네. 그리고 걔네들을 이동시키는 평행이동 같은 것도 나오게 되죠. 물론 직선하고 원 전에 점 갖고 노는 내분점이나 외분점 같은 얘기도 있습니다. 요런 얘기가 도형의 방정식에서 나오게 돼요. 그럼 아까 얘기했던 그 함수가 어디서 나오냐? 수학 하에서 나오게 돼요. 뭐부터 나오고? 집합 명제부터 나오고. 그렇죠? 집합과 명제. 그래서 집합하면 보통 벤 다이어그램을 얘기하고요. 명제라고 하면 참거짓이 있고요. 역이대우라는 아이가 있고요. 그리고 필요충분 조건이 있는데 이게 다 집합의 부분집합 관계에서 연관이 돼서 설명을 한꺼번에 할 수 있어요. 네, 이걸 하고 나면 함수를 배우게 됩니다. 펑션을 배우게 되고요. 고등학교 수학은 베이직한 게 굉장히 기본적인 게 바로 함수예요. 그래서 함수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배우게 되고요. 역함수라든지 합성함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조금 더 두 개가 톡 더 튀어나오게 되죠. 누구예요? 유리함수와 무리함수죠. 유리함수는 점근선이 중요한 아이고요.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 필요한 게. 네, 무리함수는 시작하는 점과 그래프 개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리함수와 무리함수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느냐가 되게 중요하게 돼요. 그 다음에 뭘 배우냐? 순열조합이라는 게 갑자기 나와요. 이제 확률과 통계로 넘어가기 위한 아이가 수학하 뒷부분에 분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순열과 조합을 배우게 돼요. 그리고 나면 수학 1으로 오죠. 수학 1은 뭘까요? 수학 1은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수학 하가 함수 1 같은 아이라면 수학 1은 함수 2 같은 아이다. 너희들한테 함수에 대해서 더 알려주고 싶어. 그래서 3가지 함수를 더 알려줄 거야.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를 알려줄 거야. 그러려면 지수로그가 뭔지 알아야겠죠? 그 다음에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에 대해서 배우게 되죠. 그리고 뒤쪽에 수열이라는 아이, 시그마와 수열이 나오게 되죠.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 함수들을 어떻게 해요?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디가 제일 크지? 어느 부분이 제일 작지? 여긴 기울기가 이렇네. 여긴 뾰족해. 여기는 툭 끊겼네. 라는 함수를 분석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능력이 뭐예요? 미분과 적분이죠. 그래서 극한 연속을 먼저 배운 뒤에 그리고 미분과 적분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게 수학 2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미적 1이라고 불러요. 수학 2라고 쓰지만 거의 미적이거든요. 그러고 나면 우리가 배웠던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를 분석하는 미분, 적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조금 더 고차원적인 우리가 미적 1처럼 느꼈던 그 수학 2의 내용보다 조금 더 어려운
미분과 적분에 대해 배우게 되고요. 특히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를 분석하는 쪽을 조금 더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게 미적분이에요. 아셨죠? 네. 그러면 확률과 통계는 뭘까요? 확률과 통계는 앞에서 배웠던 순열 조합을 조금 더 내가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우는 거예요. 순열 중에서 여러 가지 순열, 중복 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원순열을 배우게 되고요. 조합 중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른 조합, 중복 조합에 대해서도 배우게 돼요. 그걸 통해서 확률을 배우게 되죠. 근원 사건의 기대 정도가 같다는 걸 가정을 해서 공 꺼내기라든지 분모와 분자를 쓸 수 있는 바로 확률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요. 거기서 배반 사건하고 독립 사건에 대해서 배우게 돼요. 그렇구나. 그러고 나서 우리는 확률을 통해서 통계를 배우게 되죠. 요즘 빅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죠. 빅데이터에서 많이 쓰이는 우리 통계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요. 그 통계는 이산확률 변수와 연속확률 변수로 나누어서 이산확률 분포와 이항분포, 연속확률 분포와 정규 분포로 나누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통계의 통계적 추정을 배우게 되죠. 통계적 추정은요, 신뢰 구간, 너의 말이, 너의 통계가 믿을만하니, 믿을만하지 않니?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 신뢰 구간까지 우리는 배우게 돼요. 물론 이제 기하학도 있고요. 뭐 더 연결이 됩니다. 여튼, 우리는 이러한 수학, 고등 수학은 기초적으로 다항식과 함수가 기초가 되어서 그것들을 조금씩 연결해서 다항식은 2차, 3차, 4차 갈 건데 주로 우리가 하게 되는 건 2차. 그리고요, 함수를 연결해서 어떤 함수가 있느냐? 유리함수, 무리함수가 있고, 또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가 있다. 그것들을 분석해 미분과 적분을 해.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바로 고등수학이구나. 라고 머릿속에 먼저 넣고, 각각의 단원에 대해서 중요한 것들을 내가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셨죠? 예를 들어서 등차수열이야. 등차수열은 뭐가 중요한 거지? 첫항과 공차가 중요해. 명제는 뭐가 중요하지? 아까 얘기했듯이 참거짓이라든지 여기 대우라든지 아니면 필요조건 충분조건이 중요해. 2차 방정식에서 뭐가 중요하더라? 근해 공식, 판별식, 근과계수가 중요해. 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죠. 근과계수요. 그거 지난번 시험 21번 문제에서 나왔었는데요. 그때 근과계수의 이러한 성질을 활용했었어요. 이렇게 문제랑 연결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그걸 막 얘기를 해요. 연결을 해서. 그럼 그런 학생들이 문제를 보면 당연히 잘 풀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겠죠. 그냥 문제만 풀어요. 내용 공부만 해요. 숙제만 해요. 이건 제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옷장이라고 해볼까요? 옷장 중에서 양말을 넣는 칸이 있어요. 양말을 넣는 칸에 양말을 그냥 켤레 단위로 하지 않고 한 짝씩 집어넣는 겁니다. 그냥 한 짝 집어넣어 버려요. 그거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양말을 꺼내려고 했을 때 한 짝까지는 찾았는데 나머지 한 짝이 어디 갔지? 한참 찾게 되죠. 공부도 그와 같아요. 그냥 숙제만 하거나 내용 공부만 하거나 문제만 풀게 되면 그 양말을 그냥 넣는 것과 같다고요. 처음부터 양말을 정확하게 한 켤레로 만들어서 딱 묶어서 하나하나 넣어놔야 나중에 꺼내기가 좋죠. 공부는 그렇게 하셔야 효율이 좋아집니다. 특히 수학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실 때 내용하고 문제를 엮어서 생각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세요. 아셨죠? 이건 이 내용이었어. 혹은 이 문제는 이 내용을 쓰는 거였어. 메인 아이디어가 이거야. 라고 생각하고 혹시 다른 풀이가 있을까? 그것도 좋습니다. 그럼 다음에 기억이 더 잘 나거든요. 오늘은 제가 전공인 수학에 있어서 학생들이 물어보는 질문, 저는 공부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성적이 잘 안 올라요. 라는 학생들에 대한 제 나름의 좀 해결책 하나를 얘기해 봤습니다. 오늘도 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매주 없는 시간 쪼개서 영상 하나라도 올리려고 제 스스로하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약속 지키기 위해서 앞으로도 좀 꾸준히 영상 올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게 사실 너무 신기하거든요. 그래서 봐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저는 항상 진심을 담아서 영상 찍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